저는 소개받은 박연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어떤 제 인생 나름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맞춰봐 주세요. 첫 번째, 저는 마이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혹적이죠. 제 입술은 아닌데요. 저는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좀 크게 두 번째 직업을 현재 실행 중에 있고 과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월급 스튜어디오스. 괜찮다 이거. 스튜어디오스의 꿈은 이제 단신의 어떤 아시죠? 아플 때문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마이크와 입과 관련된 일. 아나운서, 그죠? 그래 보이죠? 네. 어떤 분? 성우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CS 강사, 현재 저는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앞전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주신 아나운서는 못했고, 저는 방송국 리포터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직업을 가지겠다라는 결심을 제 인생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괜찮죠?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20년 전에 진로를 결정했다. 이게 저 중학교 때였거든요. 아까도 막 마음이 시키느니 뭐 이런 것도 고민하잖아요. 저는 근데 중학교 때 누가 너 뭐 할 거니? 라고 얘기하면 난 방송국 들어와서 말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단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럽지 않나요? 네. 제 친구들 항상 저를 위해서 난 네가 제일 부러워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 꿈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만 바라봤고 한 길만 걸어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2000년 8월 전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 MBC 리포터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예, 가끔 이게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성우 정확합니다. 저 라디오 리포터, TV 말고 라디오 리포터. 이 사람이 아까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TV는 서로를 위한 공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라디오 쪽으로 갔었어요. 혹시 성우 괜찮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꿈을 정한 네가 부럽다는 말에 이게 의기양양했었고요. 제가 꿈을 정한 게 너무 자부심 넘치고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살아온 거죠. 근데 2000년 8월에 정말 저는 어렵게 이 길에 들어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격이라는 영광을 안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한 길이 아니라 사람에게 수많은 길이 있다라는 거,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이런 멘붕 상태에 요즘 말하면 멘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느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10년 동안 뭐 하나만 바라보다가 이게 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부딪히게 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길도 없는 것 같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야, 나 들어왔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를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막 야, 넌 아직도 꿈이 없니? 막 이러면서 재수없게 굴다가 이제 와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상태에 접어들었는가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왜 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냥 방송국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 환상이 있었죠. 방송국에서 일하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이런 환상이 있잖아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동경해 왔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것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거죠. 저한테 동기부여가 없었던 거죠. 그냥 막연한 환상을 쫓아서 그냥 막 달려왔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생긴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신념과의 싸움이에요. 자존심이 상해서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정말 한 달 정도를 퇴근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했었습니다. 억울해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일한 저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뭘 했냐면 OX 퀴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OX 퀴즈. 물러나려니까 너무 억울해서 못 물러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이 안 맞는 것 같다면 왜 안 맞는 거지? 그것도 맞는다면 뭐가 맞지를 그때부터 OX를 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인생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제 인생 20년 만에 20년이 넘었었죠. 사실 거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 취직을 했었으니까 그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전 그냥 방송국에 입사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를 들여다봤죠. 그리고 저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왜 네가 이거 해야 되지? 왜 이거 네가 하면 안 돼? 뭐가 도대체 너랑 안 맞니? 너랑 잘 맞는 건 뭐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OX 하면서 왜를 붙였죠. 근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저는 하마터면 방송국 일을 때려칠 뻔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던 거랑 달랐거든요. 이따 라디오 리포터니까 취재 나가는데 혼자 내보내더라고요. TV 리포터는 왜 중계차 다 가고 막 카메라 기자가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라디오 리포터 카세트 하나 주더니 나가서 나와 이러는데 말 걸면 사람들이 막 도 취급하고요. 아시죠? 도를 하십니까? 취급하는 거 있잖아. 저는 부산 남포동 한복판에서 눈물 여러 번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지?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게 두렵고 아무튼 등등 이건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죠. 근데 따져 들어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한 70% 80% 정도는 이 일해도 괜찮겠다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4년 반 동안 미친 듯이 했었습니다. 미친 듯이.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인생에서 Y를 찾아냈죠. 그리고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었습니다. 옆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사투리를 많이 안 써 이런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들어도 흘려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저에 대해서 말 잘해, 넌 책 읽기를 잘해라고 얘기해도 흘려들었었는데 20이 훨씬 넘은 나이부터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나는 말이 잘해. 난 낯선 사람들한테 말이 잘 걸어. 난 사람들하고 지내는 걸 좋아해. 등등 제가 찾은 O 부분을 저에게 계속 세뇌화시키는 작업을 했죠. 세뇌화시키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나일까? 이게 정말 나인 거 맞을까? 근데 계속 물음표를 짓다 보니까 이런 카툰 보신 적 있으세요? 물음표의 그림자는 느낌표라고 어느 순간부터 세뇌를 자꾸 시키니까 이제부터 제가 넌 어떤 애니 이러면 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러면서 툭툭 저를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꿔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방송국 리포터 시절 굉장히 촌스럽죠. 이때 요 리팅이 유행이었어요. 네. 라디오 리포터에 57분 교통정보에서 막 교통정보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반복적인 일이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반복적인 일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고, 저는 이 단순한 일을 굉장히 빨리 파악한다는 저의 장점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찮게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취재 갔다가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흐뭇했거든요. 제가 타겟은 아니었지만 신문에 난 저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그러고 살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어딘가에 알려주고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워한다라는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막 방송국이 취재도 나가고 월드컵 있었을 때 말씀드렸죠? 카세트 하나 들고 전국 가서 취재 오라 그러더라고요. 두렵고 무서웠는데 저는 저런 두려움을 즐길 줄 아는 여자라는 걸 이걸 다니면서 막 알게 됐죠. 그래서 저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년 반을 지내다가 저한테 수집된 정보가 있잖아요. 난 이거 하면 좋은 사람, 저거 하면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강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살던 28년을 뒤로 하고 서울로 상경한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국에 취직하고 했던 그 후회의 시간이 저를 이렇게 성숙시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 인생에 물음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물음표가 생겼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됐던 그날부터 제 인생에 행복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물음표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분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저는 그분이 이 일이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천직이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되게 즐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전 이 일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40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0대 후반에 공무원이 됐는데 40이 되면 공무원을 때려치겠다라는 결심으로 공무원이 됐대요. 네, 그리고 40이 내년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게요? 40이면 간둘 거란 결심도 있었고 본인은 이 일하고 맞지 않다고 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40 되면 간두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거 알고 이러고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 정면 퇴임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물음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꼭 저는 다른 일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본인이 지금 1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안 맞다라는 생각만 하고 계신 거죠. 왜 내가 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뭐에 끌리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일단 물음표를 가지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래의 물음표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과거의 운명의 물음표를 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림길이 있으셨었겠죠? 그때마다 저는 운명론자입니다. 운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만나는 것도 운명이고 어디로 가게 되는 것도 운명이고,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과를 갔다 그러지만
거부할 수 있었거든요. 가출 접니다. 가출하라고 했던 사람. 가출할 수 있었는데. 네, 봤잖아요. 그죠? 저는 이 운명을 끌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끌림에 의해서 30년, 40년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끌림을 부인하고 나는 이 길이 아니야. 이 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해 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국에 취직하고 멘붕 상태의 그 아픔을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방송부 시험 친구 따라 친구가 1학년 10반인데 죽어도 방송부 해야 되겠대요. 근데 전 1학년 6반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김에 시험 치래요. 그래갖고 시험 쳤다가 된 여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운명이었나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낙방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상해하고 있었는데 뒷페이지에 있어서 저만 호명을 못했대요. 미안하다고 오라 그러더니 방송부에 합격을 했었어요. 알바로 수많은 회사를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이벤트, 레크레이션 이벤트 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갔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대학교 때 대동제 사회 같은 거를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방송국에 입사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가 길을 내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끌림, 운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에 어떤 끌림과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왜 이과를 왔지? 이 회사에 있지? 그렇게 싫다고 하면서 왜 안 떠나지? 저는 왜 생각했는데, 오늘 오다 생각했는데 문득 든 생각,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무역학과를 갔었거든요. 저 학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저희 과의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난 반년 뒤에 휴학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에 대한 욕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 4년제만 졸업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왜? 이랬더니 자기는 이과를 오고 싶었던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큰일 났네. 반학기가 지나면 3분의 2가 없어지겠네 이랬는데 여름방학 지나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니네 휴학하네? 이랬더니 휴학보다는 편입이 낫겠어. 2년 뒤에 편입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걔네가 4년 뒤에 저랑 같이 졸업을 했잖아요. 무역회사를 취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무역회사 가냐 그랬더니 배운 게 이것뿐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전 그걸 반대로 끌림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에게 지금 있는 이곳에서, 자기 자리에서요, 계속 그냥 난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본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에 취직해서 때려칠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막 억지로 매칭을 했잖아요. 내 과거의 역사에 난 이런 걸 좋아하나 싫어하나 하면서 막 매칭을 하면서 저의 가능성을 보고 제가 그곳에 너무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먼저 바라보시기보다는 과거의 끌림과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증명이 끝나면 저는 그때 미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막 꿈에 대한 강연이 많던데 그냥 꿈을 정하고 그곳에 그냥 갔다가 저 같은 낭패를 보실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자기 어떤 증거, 증명을 가지고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한다면 두 번의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졸업사진들입니다. 예, 불운한 삶의 그 졸업사진 모습 보이세요? 그냥 인생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인문계 가라니까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삶의 무표정한 표정들, 아까도 몇 분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 인생을, 마흔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마흔으로 봤었을 때 절반의 제 인생을 얘기를 드립니다. 우울했던 제 인생,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대로 갔던 제 인생, 제 인생의 어떤 기로를 정하고 나서 제 인생을 개척해온 제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를 발견하고 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고, 제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곳에만 갑니다. 그리고 시간 오버된 건 아는데 자, 이렇게 딱 1분만 더 쓰면요, 저는 그 사랑을 더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운명을 만났습니다. 이건 이제 번외 얘기긴 한데요. 예, 저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오늘도 강연에 함께 하셨고, 저는 취미 활동으로 작년부터 연극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 적성에 잘 맞는 기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저 취미 활동도 함께 하면서 저랑 같이 자기를 찾는 탐구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서 다음 달이죠.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니까 11월 25일에 결혼을 합니다. 제 삶이 더 기대가 되고 나날이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갈 모습이 참 탐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 신랑이 제가 고민했던 그때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왔던 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예비 신랑은 저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고, 저는 저희 예비 신랑이 자신의 모습을 찾고
또 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고 물음표를 가지고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